엄마, 이제 뭐든 사드릴 수 있어요. 백화점 앞이었습니다. 명품 쇼핑백을 든 모자가 걷고 있었어요. 아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고맙다. 어머니도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몇 년 전 이 모습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아들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동네에서 망나니로 통했습니다.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오는 날이면 난리였어요. 엄마, 술 어디 있어? 소리를 질렀습니다. 상을 엎고 물건을 집어던졌어요. 다 엄마 때문이야. 내 인생 망친 건 폭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밥은 먹고 자라. 어머니는 늘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웃들은 수군거렸어요. 저 집 아들은 끝났어. 하지만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병원에 실려왔어요. 알코올성 간경화였습니다. 이대로면 오래 못 버팁니다. 의사의 말에 어머니는 아들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세상이 포기해도 엄마는 널 절대 안 버린다. 동네 망나니에서 200억 부자가 된 아들. 그 뒤에는 어머니의 놀라운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과연 이 모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감동과 반전의 이야기에 앞서 오늘도 이 영상을 찾아와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 늘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사연 시작합니다. 밤 11시였습니다. 어두운 골목이었어요. 비틀거리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취한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35살 정민이었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손에는 소주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발로 찼습니다. 쾅! 큰 소리가 났습니다. 불이 켜졌어요. 60대 어머니 순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또 술 마셨구나. 순자는 한숨을 쉬었어요. 뭐, 또? 정민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술 안 마시면 뭐해? 목소리가 컸어요. 조용히 해. 이웃들 다 자. 순자는 작게 말했습니다. 시끄러워. 정민은 현관 신발장을 발로 찼어요. 신발들이 쏟아졌습니다. 순자는 주우려 허리를 숙였어요. 정민은 거실로 비틀거리며 들어갔습니다. 냉장고로 향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안을 뒤졌어요. 엄마, 술 어디 있어? 소리쳤습니다. 술은 다 치웠어. 순자가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뭐, 치웠어? 정민이 냉장고 문을 발로 찼어요. 쾅! 문이 덜컹거렸습니다. 술 내놔. 당장. 없어. 이제 그만 마셔. 순자는 부엌으로 갔어요. 물컵을 꺼냈습니다. 물을 따랐어요. 정민에게 내밀었습니다. 물부터 마셔. 물. 물은 무슨. 정민은 컵을 쳐냈습니다. 컵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깨졌습니다. 물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다시 눈을 떴습니다. 그래, 화풀이 해. 엄마한테 해. 아, 짜증나. 정민은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다 엄마 때문이야. 순자를 봤어요. 내가 이렇게 된 게 다 엄마 때문이라고. 정민아, 인생 망친 게 누구 때문인데? 엄마 때문이잖아. 정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아빠도 없고, 돈도 없고, 다 엄마가 못나서 그런 거잖아. 정민은 계속 소리쳤어요. 순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그래, 엄마가 못났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맞아, 엄마가 못났어. 정민은 소파에 몸을 던졌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순자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빗자루를 가져왔어요. 깨진 유리잔을 쓸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유리 조각이 모였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걸레로 물을 닦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았어요. 정민은 소파에서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정민을 봤어요. 입가에 침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순자는 담요를 가져왔습니다. 정민 위에 덮어줬어요. 조심스럽게 덮었습니다. 정민의 얼굴을 봤어요. 주름이 깊어진 얼굴이었습니다. 35인데 40처럼 보였어요.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왔어요. 밥을 꺼냈습니다. 국을 데웠어요. 반찬을 꺼내 상을 차렸습니다. 간단한 상이었어요.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상을 거실 탁자에 놓았습니다. 정민 옆이었어요. 혹시 깨면 먹으라고. 순자는 정민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이잖아. 작게 중얼거렸어요. 새벽 3시였습니다. 순자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 사진을 봤어요. 남편 사진이었습니다.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였습니다. 여보, 순자는 사진에 말을 걸었습니다. 우리 아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눈물이 흘렀어요. 당신 없어서 그런 걸까요? 사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정민이 어렸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밝고 착한 아이였어요. 공부도 잘했습니다. 대학도 좋은 곳에 갔어요. 하지만 남편이 돌아가신 후 달라졌습니다.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가끔이었습니다. 점점 자주 마셨어요. 이제는 매일이었습니다. 순자는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순자는 일어났어요. 거실로 나갔습니다. 정민은 여전히 자고 있었어요. 상은 그대로였습니다. 한 입도 먹지 않았어요. 순자는 상을 치웠습니다. 부엌으로 가져갔어요. 밥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국은 버렸어요. 식어서 맛이 없을 테니까. 설거지를 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였어요. 하지만 매일이 똑같았습니다. 순자는 앞치마를 둘렀어요.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정민이 깨면 먹을 수 있게. 오전 10시였습니다. 정민이 깼어요. 머리를 쥐어뜯으며 일어났습니다. 아, 머리야. 소파에서 일어났어요. 비틀거렸습니다. 화장실로 갔어요. 토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부엌에서 물을 끓이고 있었어요. 해장국이었습니다. 정민이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을 씻지 않았어요. 소파에 다시 앉았습니다. 순자는 해장국을 가져왔어요. 상을 차렸습니다. 먹어. 정민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어요. 한술 떴습니다. 먹었어요. 맛이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먹었어요. 다 먹었습니다. 순자는 설거지를 하러 갔어요. 정민은 핸드폰을 봤습니다. 문자가 와 있었어요. 채권자였습니다. 언제 갚을 거야? 정민은 한숨을 쉬었어요. 핸드폰을 던졌습니다. 소파에 쿵 소리가 났어요. 엄마. 정민이 불렀습니다. 응? 순자가 거실로 나왔어요. 돈 좀 줄 수 있어? 순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또? 응. 급한 일이 있어서. 얼마? 100만 원만. 정민은 고개를 숙였어요. 순자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알았어. 기다려.
방으로 들어갔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봉투를 꺼냈어요.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모아둔 돈이었어요. 생활비였습니다. 100만 원을 꺼냈어요. 거실로 나와 정민에게 줬습니다. 여기, 고마워. 정민은 돈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어요. 일어났습니다. 나갔다 올게. 어디 가는데? 친구 만나. 순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정민은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순자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또 술 마시러 가는구나. 중얼거렸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정민이 골목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비틀거리는 걸음이었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닦았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아침 8시였습니다. 순자는 시장으로 향했어요. 손수레를 끌고 갔습니다. 채소가 가득 실려 있었어요. 직접 키운 것들이었습니다. 시장 한 구석에 자리를 폈어요.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채소를 하나씩 꺼내 놓았어요. 상추, 깻잎, 고추, 가지. 정성껏 배치했습니다. 옆자리 할머니가 말을 걸었어요. 오늘도 나오셨네요. 네, 할머니.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요즘 장사는 어때요? 그냥 그럭저럭요. 두 사람은 잠시 이야기를 나눴어요. 손님이 지나갔습니다. 순자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신선한 채소 있어요. 보고 가세요. 하지만 손님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때 두 아줌마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기 저 집 아들 있잖아. 응, 알지. 술고래. 또 경찰서 갔다며? 진짜? 또? 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귀를 막고 싶었어요. 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저 나이에 뭐 하는 거래? 백수지 뭐. 매일 술만 마신대. 어머니도 참 불쌍하다. 그러게. 자식 하나 잘못 낳았네. 순자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아줌마들이 지나갔어요. 순자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옆자리 할머니가 봤어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순자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어요. 순자 씨, 네, 그만 포기하는 게 어때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그런 아들은요. 엄마가 아무리 애써도 안 변해요. 순자는 할머니를 봤습니다. 저도 아들 하나 그렇게 잃었어요. 술 때문에. 할머니의 눈빛이 슬펐습니다. 이제 손 떼세요. 순자 씨 인생도 살아야지.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도요. 응? 누군가는 그 아이 옆에 있어야죠. 순자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한숨만 쉬었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겨우 몇 개 팔았어요. 10,000원어치였습니다. 순자는 남은 채소를 정리했습니다. 손수레에 다시 실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골목을 지나갔어요. 동네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순자를 보고 수군거렸어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자는 그냥 지나쳤어요.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정민은 없었어요. 어제 나간 뒤 안 들어왔습니다. 순자는 손수레를 집 앞에 두었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을 봤어요.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어제 술병들이 그대로였어요. 순자는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청소를 시작했어요. 술병을 모았습니다. 비닐봉지에 담았어요. 소주병이 10개였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바닥을 쓸었습니다. 걸레질을 했어요. 1시간이 걸렸습니다.
깨끗해졌어요. 순자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숨을 돌렸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정민 어머니시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 정민이가 빌린 돈 아시죠? 순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이번 달까지 안 갚으시면 집으로 찾아가겠습니다. 목소리가 차갑고 낮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순자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얼마나 빌렸을까요?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무서워서 물어보지 못했어요. 순자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통장을 꺼냈습니다. 잔액을 확인했어요. 300만 원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모은 돈이었어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것도 다 쓰게 되겠지. 중얼거렸어요. 통장을 다시 넣었습니다. 거실로 나왔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저녁 8시였습니다. 순자는 저녁을 준비했어요. 밥을 짓고 국을 끓였습니다. 정민이 올지 모르니까 상을 차렸어요. 기다렸습니다. 9시가 됐어요. 정민은 오지 않았습니다. 10시가 됐어요. 여전히 오지 않았어요. 순자는 상을 치웠습니다. 밥을 냉장고에 넣었어요. 설거지를 했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어요. 정민이 들어왔습니다. 비틀거렸어요. 또 취해 있었습니다. 엄마. 정민이 불렀습니다. 왔니? 순자가 나왔어요. 배고파. 밥 있어? 있어. 앉아. 순자는 밥을 데웠습니다. 국도 데웠어요. 상을 차려 정민 앞에 놓았습니다. 정민은 숟가락을 들었어요. 먹기 시작했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순자는 옆에 앉았습니다. 정민아. 응? 오늘 전화 왔더라. 무슨 전화? 빌린 돈. 얼마나 되니? 정민은 숟가락을 멈췄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르겠어. 얼마나 빌렸는데 모르니? 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냥 많이. 정민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정민아, 이러면 안 돼. 제발. 순자는 정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술 좀 끊자. 응? 정민은 손을 빼냈어요. 일어났습니다. 그만해, 엄마. 정민아. 시끄러워. 내가 알아서 할게. 정민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쾅 닫았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상 위에 밥은 반쯤 남아 있었어요. 순자는 상을 치웠습니다. 부엌으로 가져갔어요. 설거지를 하며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을 꽉 다물었어요. 밤 1시였습니다. 순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 앉아 있었어요. 정민 방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천장을 봤어요.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중얼거렸습니다. 뭔가 해야 해. 하지만 방법을 몰랐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 마이너스. 이틀이 지났습니다. 정민은 집에 없었어요. 어디 갔는지 연락도 없었습니다. 순자는 혼자 집에 있었어요. 불안했습니다. 오후 3시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딩동. 순자는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모르는 남자 2명이 서 있었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문을 열었어요. 누구세요? 정민 씨 어머니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저희는 채권 추심회사에서 왔습니다.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어요. 순자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순자는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두 남자가 들어왔어요. 거실에 앉았습니다. 순자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정민 씨가 빌린 돈 아시죠? 한 남자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테이블에 펼쳤어요. 2,500만 원입니다. 순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2,500만 원요? 네. 친구 빚 보증을 서셨더군요. 친구가 갚지 못해서 정민 씨 앞으로 넘어왔습니다. 순자는 서류를 봤어요. 정민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이게 언제 일이에요? 6개월 전입니다. 6개월. 순자는 머리가 멍했어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갚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금요일이요? 사흘밖에 안 남았는데요. 그건 저희가 상관할 바 아닙니다. 어떻게든 마련하세요. 두 남자는 일어났어요. 명심하세요. 금요일까지입니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2,500만 원. 중얼거렸습니다. 어디서 구하지? 통장에는 300만 원밖에 없었어요. 순자는 고개를 감싸쥐었습니다. 저녁 8시였습니다. 정민이 집에 돌아왔어요. 취해 있었습니다. 엄마. 정민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어요. 순자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민을 봤어요. 너 무슨 짓을 한 거니? 응? 무슨 소리야? 빚 보증 2,500만 원.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민은 멈췄어요. 아, 그거라고. 순자가 일어났습니다. 친구를 도와주려고. 친구 도와주다가 우리 집안 거덜 낼 거야? 정민은 대꾸하지 못했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흘 안에 갚아야 한대. 어떻게 할 거니? 모르겠어. 모르긴 뭘 몰라. 순자가 소리쳤습니다. 정민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어떡하라고. 나도 돈 없어. 그래서 엄마더러 어떡하라는 거야?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가 어떻게든 하겠지. 항상 그랬잖아. 정민이 소리쳤어요. 뭐? 맨날 그딴 돈으로 훈계하지 마. 진짜 짜증나. 정민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쾅! 문이 닫혔어요. 순자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앉아 울었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순자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을 꺼냈어요. 300만 원. 이것만으로는 안 됐습니다. 더 필요했어요. 순자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깊숙한 곳을 뒤졌어요. 작은 보석함이 나왔습니다. 열었어요. 금반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물려준 거였어요. 결혼 반지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끼워준 반지였어요. 순자는 반지를 꺼냈습니다. 손에 쥐었어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중얼거렸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순자는 은행에 갔어요. 적금을 해지했습니다. 10년 동안 모은 돈이었어요. 300만 원을 찾았습니다. 귀금 속 가게로 갔어요. 금반지와 결혼반지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얼마에 살 수 있나요? 주인이 저울에 달았어요. 2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을 참았습니다. 반지를 팔았어요. 돈을 받았습니다. 500만 원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부족했어요. 2천만 원이 더 필요했습니다. 순자는 동네를 돌아다녔어요. 아는 사람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돈 좀 빌려주세요. 하지만 모두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해요, 순자 씨. 우리도 형편이 어려워서요.
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저녁이 됐습니다. 순자는 지쳐서 집에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정민은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술병이 옆에 있었습니다. 또 마셨구나. 순자는 힘없이 말했어요. 정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들어 있었어요. 순자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장도 못 봤어요. 돈이 없었거든요. 순자는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식탁에 앉았어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어떡하지? 중얼거렸어요. 밤 10시였습니다. 빗소리가 들렸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을 두드렸어요. 순자는 창밖을 봤습니다. 빗줄기가 세차게 내렸어요. 순자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빨래가 걸려 있었어요. 비에 젖고 있었습니다. 빨래를 거두려 했어요. 하지만 손에 힘이 없었습니다. 빨래를 쥔 채 주저앉았어요. 찬물이 손을 적셨습니다. 온몸이 젖었어요. 비는 그치는데 순자는 중얼거렸습니다. 이 예술은 언제 그칠까? 울었어요. 빗소리에 섞여 울음소리가 사라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몸이 차가워졌습니다. 떨렸어요. 일어났습니다. 빨래를 걷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바닥이 젖었습니다. 걸레로 닦았어요. 빨래를 욕실에 걸었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이 보였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거울을 외면했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금요일. 이틀 남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이 없었어요.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밤새 뒤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순자는 일찍 일어났어요.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한숨을 쉬었어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빈 냉장고를 봤어요. 아침을 준비할 게 없었습니다. 쌀통을 열었어요. 쌀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밥을 지을 만큼은 됐어요. 순자는 쌀을 씻었습니다. 밥을 지었어요. 김치만 꺼냈습니다. 간단한 아침이었어요. 정민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혼자 밥을 먹었어요. 식사를 마쳤습니다. 설거지를 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그쳤어요.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어젯밤 젖은 빨래가 걸려 있었어요. 밖에 널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빨래가 흔들렸습니다. 순자는 마당을 봤어요. 집 뒤편이었습니다. 작은 마당이 있었어요. 풀이 무성했습니다. 순자는 마당으로 내려갔습니다. 한쪽 구석을 봤어요. 낡은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여러 개였어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항아리로 다가갔어요. 뚜껑을 열었습니다. 비어 있었어요. 오래전 된장을 담았던 항아리였습니다. 10년 전이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였습니다. 함께 된장을 담갔었어요. 순자는 항아리를 만졌습니다. 차가웠어요. 거칠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제 내 손으로 뭔가 다시 시작해야지. 중얼거렸어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고를 열었어요. 오래된 물건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뒤적였어요. 된장 담그는 도구들이 나왔습니다. 소쿠리, 채, 큰 대야. 모두 꺼냈어요. 깨끗이 씻었습니다. 오후 1시였습니다. 순자는 시장으로 갔어요.
마지막 남은 돈으로 재료를 샀습니다. 콩, 소금, 매주, 최소한의 것들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엌에서 작업을 시작했어요. 콩을 씻었습니다. 찬물에 담갔어요. 하루 동안 불려야 했습니다. 매주를 손질했어요. 정성스럽게 했습니다. 손이 빨개졌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후 5시였습니다. 정민이 방에서 나왔어요. 엄마, 뭐해? 부엌을 봤습니다. 된장 담그려고. 정민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지금 이런 거 할 때야?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작업했어요. 정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관으로 향했어요. 어디 가니? 나가. 언제 와? 정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고 나갔어요. 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시 작업으로 돌아갔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순자는 쉬지 않고 일했어요. 손이 갈라졌습니다. 아팠어요.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마당의 항아리를 깨끗이 닦았어요. 햇볕에 말렸습니다. 준비가 됐어요. 밤 9시였습니다. 옆집 아줌마가 찾아왔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순자는 문을 열었어요. 아, 옆집 언니. 순자 씨, 뭐 하세요? 아줌마가 물었습니다. 된장 담그려고요. 지금 이 와중에요? 아줌마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네. 뭔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아들은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갔어요. 아줌마는 한숨을 쉬었어요. 순자 씨, 정신 차리세요. 저, 정신 차리고 있어요. 아들 때문에 고생만 하시잖아요. 순자는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어요. 그래도 제 자식이니까요. 아줌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저었어요. 돌아갔습니다. 순자는 문을 닫았어요. 다시 작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자정이 넘었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일하고 있었어요. 콩을 삶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랐어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땀이 흘렀어요. 닦지 않았습니다. 계속 저었어요. 새벽 2시였습니다. 작업이 끝났어요. 항아리에 담았습니다. 정성껏 담았어요. 뚜껑을 덮었습니다. 순자는 항아리를 봤어요. 손을 얹었습니다. 사람도 발효되면 달라질 거야. 중얼거렸습니다. 된장처럼. 순자는 미소 지었어요. 처음으로 편안한 미소였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정민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씻으러 갔습니다. 뜨거운 물로 샤워를 했어요. 온몸이 시원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오늘은 잠이 왔습니다. 깊이 잠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순자는 일찍 일어났어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항아리를 확인했어요. 그대로 있었습니다. 뚜껑을 살짝 열어봤어요. 발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만족스러웠어요. 잘 되고 있었습니다. 정민이 새벽에 들어왔는지 방문이 닫혀 있었어요. 순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었어요. 채권자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오후 3시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순자는 문을 열었습니다. 채권자 2명이 서 있었어요. 돈 준비하셨죠? 순자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50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이게 다예요? 남자가 물었습니다. 지금은 이것밖에 없어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머지는요? 시간을 조금만 더 주세요. 남자는 차갑게 웃었어요. 안 됩니다. 약속은 약속이죠. 정민을 법정으로 보내겠습니다. 두 남자는 돌아섰어요. 나갔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항아리 앞에 섰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울지 않았어요. 그냥 항아리를 만졌습니다. 이제 이것만이 희망이야. 중얼거렸어요. 된장이 잘 익기를, 사람도 변하기를. 순자는 기도하듯 앉아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매일 항아리를 돌봤어요. 뚜껑을 열어 확인했습니다. 발효가 잘 되고 있었어요. 정민은 여전히 술을 마셨습니다. 매일 밤 취해서 들어왔어요. 순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켜봤어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새벽 2시였어요. 순자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요란한 소리였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라 일어났어요. 핸드폰을 집었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잠겨 있었어요. 환자 보호자 되시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순자는 불안했어요. 병원 응급실입니다. 정민 씨가 실려오셨어요. 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순자는 벌떡 일어났어요. 지금 갈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옷을 주섬주섬 입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갔어요. 택시를 잡았습니다. 병원이요. 빨리요. 택시가 달렸어요. 순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일이지? 손을 꽉 쥐었어요. 20분 후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로 뛰어갔어요.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정민, 김정민이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간호사가 안내했어요. 커튼 뒤로 갔습니다. 정민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입술이 파랬습니다. 정민아. 순자가 달려갔어요. 정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축축했어요.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자시죠? 네. 저 어머니예요. 의사는 차트를 봤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잠깐 밖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자는 정민을 한 번 더 봤어요. 의사를 따라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에 섰어요. 상태가 어떤가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코올성 간경화입니다. 의사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간경화요? 네. 말기입니다. 순자는 벽에 기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간이 많이 손상됐습니다. 술 때문이죠. 의사는 계속 설명했어요. 이대로면 오래 못 버팁니다.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살릴 수는 있나요? 의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술을 끊으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살 수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치료하면 가능합니다. 하지만요. 완전히 끊어야 합니다. 단 한 방울도 마시면 안 돼요.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의사가 가고 난 후였습니다. 순자는 병실로 돌아갔어요. 정민 옆에 섰습니다. 의자를 가져와 앉았어요. 정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민아. 순자는 작게 불렀습니다. 정민은 눈을 감고 있었어요. 호흡기 소리만 들렸습니다. 쉭, 쉭. 규칙적인 소리였어요. 순자는 정민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거칠었어요. 일도 안 하는데 왜 이렇게 거칠까요? 술병을 잡아서 그런가. 순자는 눈물을 흘렸어요. 소리 내지 않고 울었습니다. 이제 이 손으로 술 말고 된장이나 만져보자. 속삭였어요. 우리 둘이서
정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잠들어 있었어요. 순자는 밤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숨도 자지 않았어요. 정민의 손을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였습니다. 정민이 눈을 떴어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엄마.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응, 엄마 여기 있어. 순자는 얼굴을 가까이 했어요. 여기. 어디야? 병원이야. 정민은 천장을 봤습니다. 나. 왜 여기 있어? 길에서 쓰러졌대. 누가 신고해서 실려왔어. 정민은 눈을 감았어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순자가 말을 꺼냈습니다. 정민은 듣고 있었어요. 뇌간이 많이 나빠졌대. 술 때문에. 정민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술 끊어야 해. 안 그러면.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죽을 수도 있대. 정민은 눈을 떴습니다. 순자를 봤어요. 알았어.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정말? 응. 이제 그만 마실게. 정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미안해, 엄마. 순자는 정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을 거야. 정민은 고개를 돌렸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나, 왜 이렇게 됐을까? 모르겠어. 순자는 정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시작하면 돼. 정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울고 있었어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순자도 함께 울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였습니다. 의사가 회진을 왔어요.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순자가 고개를 숙였어요. 일주일 정도 입원하셔야 합니다. 퇴원 후에도 철저히 관리하셔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의사는 정민을 봤어요. 정민 씨, 이제 정말 끊으셔야 합니다.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의사가 나갔습니다. 순자는 정민 옆에 앉았어요. 엄마 집에 가서 씻고 올게. 정민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여기 있을 거야. 하지만 괜찮아. 간호사한테 부탁하면 돼. 순자는 미소 지었어요. 정민은 어머니를 봤습니다. 고마워, 엄마. 순자는 정민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이제 함께 할 거야. 뭘? 집에 가면 보여줄게. 순자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민은 어리둥절했어요. 하지만 따뜻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창밖에는 해가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병실에 들어왔어요. 순자와 정민을 비췄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민이 퇴원하는 날이었어요. 오전 10시였습니다. 순자는 정민의 짐을 챙기고 있었어요. 옷가지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정민은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혈색이 돌아왔어요. 일주일 동안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식은땀이 났어요. 밤에는 악몽을 꿨습니다. 하지만 견뎠어요. 순자가 옆에 있었거든요. 준비 다 됐니? 순자가 물었습니다. 응. 정민이 일어났어요. 비틀거렸습니다. 순자가 부축했어요. 천천히. 두 사람은 병실을 나왔습니다. 간호사실에 들렀어요. 퇴원 수속을 했습니다. 간호사가 서류를 건넸어요. 약 꼭 드세요. 술은 절대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순자가 대답했어요. 병원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어요. 정민은 눈을 찡그렸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햇살이었어요. 택시를 탔습니다.
집으로 향했어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정민은 창밖을 봤어요.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걷고 있었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정민은 생각했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순자가 먼저 내렸어요. 정민을 부축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들어갔습니다. 집은 깨끗했어요. 순자가 청소해뒀거든요. 앉아 있어. 물 줄게. 순자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따라왔어요. 정민에게 건넸습니다. 고마워. 정민은 물을 마셨어요. 시원했습니다. 순자는 옆에 앉았어요. 정민아, 응? 엄마가 보여줄 게 있어. 뭔데? 따라와 봐. 순자는 일어났습니다. 뒷문을 열었어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정민도 따라 나왔어요. 순자는 항아리 앞으로 갔습니다. 정민도 다가왔어요. 이게 뭐야? 된장이야. 정민은 항아리를 받습니다. 언제 담갔어? 내가 병원 가기 전에. 순자는 뚜껑을 열었어요.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구린내였어요. 우에. 정민은 코를 막았습니다. 냄새 고약하네. 순자는 웃었어요. 처음엔 다 그래. 정민은 항아리 안을 들여다봤어요. 갈색 액체가 보였습니다. 이게 된장이 돼? 그럼. 시간이 지나면 맛있는 된장이 돼. 정민은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진짜? 진짜야. 엄마를 믿어봐. 순자는 뚜껑을 다시 덮었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된장을? 정민이 물었습니다. 순자는 항아리를 만졌어요. 사람도 이렇게 변할 수 있어. 응? 된장은 썩어야 맛이 나잖아. 순자는 정민을 봤습니다. 사람도 그래. 바닥까지 가봐야 다시 올라올 수 있어. 정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함께 만들어 보자. 된장. 나도. 그럼. 내가 도와줘야지. 정민은 항아리를 다시 봤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알았어.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좋아. 순자는 환하게 웃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순자는 정민을 깨웠어요. 정민아, 일어나. 정민은 눈을 떴습니다. 몇 시야? 6시. 너무 일러. 일어나. 일 시켜줄게. 정민은 일어났어요. 세수를 하고 나왔습니다. 순자는 마당에 있었어요. 항아리 옆에 서 있었습니다. 정민도 내려갔어요. 뭐해? 오늘은 항아리를 닦을 거야. 정민은 주변을 봤습니다. 항아리가 여러 개 있었어요. 모두 먼지투성이었습니다. 저것도 다 써? 그럼. 된장 많이 담글 거야. 순자는 걸레를 건넸어요. 닦아봐. 정민은 걸레를 받았습니다. 항아리 앞에 섰어요. 어떻게 닦아? 그냥 닦으면 돼. 깨끗하게. 정민은 항아리를 닦기 시작했어요. 먼지가 많았습니다. 기침이 났어요. 계속 닦았습니다. 순자도 옆에서 닦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일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항아리들이 깨끗해졌어요. 정민은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손이 시커멓게 됐어요. 다 했어. 순자가 말했습니다. 이제 뭐해? 햇볕에 말려야지. 두 사람은 항아리를 옮겼어요.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놓았습니다. 무거웠어요. 정민은 숨이 찼습니다. 오랜만에 일을 해서 그랬어요. 힘들지? 순자가 물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정민은 숨을 헐떡였어요.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순자는 밥을 차렸어요. 간단한 식사였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정민은 밥을 먹었어요.
맛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먹는 밥이었어요. 맛있어. 그래, 다행이다. 순자는 흐뭇하게 봤어요. 식사 후 다시 일을 했습니다. 콩을 씻었어요. 정민도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어요. 콩을 쏟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순자는 정민을 지켜봤습니다.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민은 매일 마당에 나왔어요. 항아리를 돌봤습니다. 순자와 함께 일했어요. 콩을 삶고 메주를 띄웠습니다. 손이 거칠어졌어요. 하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술 생각이 났습니다. 특히 저녁에 심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마당으로 나가 항아리를 봤습니다. 그러면 조금 나아졌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정민은 항아리 앞에 앉아 있었어요. 순자가 나왔습니다. 여기 있었구나. 응. 뭐 생각해? 그냥 술 생각 좀 나서. 정민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옆에 앉았어요. 힘들지? 응. 좀. 순자는 정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조금만 참아. 곧 나아질 거야. 정말? 그럼. 엄마가 옆에 있잖아. 정민은 어머니를 봤어요. 고마워, 엄마.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함께 이겨내자. 응. 두 사람은 항아리를 봤습니다. 밤하늘 아래 항아리가 서 있었어요. 조용했습니다. 평화로웠어요. 정민은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이웃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골목을 지나갈 때였습니다. 할머니들이 수군거렸어요. 근데 요즘 저 집 아들 술 안 마신대. 진짜? 응. 마당에서 엄마랑 뭐 하더라. 신기하네. 정민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어요.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사람들이 나보는 눈빛이 달라졌어. 그래. 응. 예전처럼 피하지 않아. 순자는 정민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내가 변하고 있으니까.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씩 희망이 보였어요. 두 달이 지났습니다. 정민은 완전히 술을 끊었어요. 하루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많이 좋아졌어요. 살도 쪘습니다. 건강해 보였어요. 된장도 잘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매일 항아리를 확인했어요. 발효가 잘 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순자는 항아리 뚜껑을 열었어요. 냄새를 맡았습니다. 구수한 냄새였어요. 정민도 옆에 왔습니다. 엄마, 된 것 같아? 응. 이제 됐어.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그럼 맛봐볼까? 순자는 숟가락을 가져왔어요. 된장을 떠서 맛을 봤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어때? 정민이 물었습니다. 맛있어. 정민도 맛을 봤습니다. 진짜네. 구수하고 깊은 맛이었어요. 우리가 만든 거야. 순자는 뿌듯했습니다. 이거 팔 수 있을까? 정민이 물었습니다. 글쎄, 한번 해볼까? 순자는 생각했어요. 그래, 해보자. 정민도 동의했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순자와 정민은 시장으로 갔어요. 된장을 담은 통을 들고 갔습니다. 한쪽 구석에 자리를 폈어요.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된장통을 놓았어요. 손으로 쓴 팻말도 세웠습니다. 집에서 담근 된장. 순자와 정민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녔어요. 하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정민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안 되는 건가?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 순자는 격려했어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아줌마가 지나가다 멈췄어요. 이게 뭐예요? 집에서 담근 된장이에요.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직접 만드셨어요? 네. 저희 모자가 함께 만들었어요. 아줌마는 된장을 받습니다. 맛 좀 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순자는 작은 숟가락을 건넸어요. 아줌마가 맛을 봤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맛있는데요? 감사합니다. 순자는 환하게 웃었어요. 얼마예요? 10,000원이에요. 아줌마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하나 주세요. 감사합니다. 정민이 된장을 담아줬어요. 비닐봉지에 넣었습니다. 아줌마가 돈을 건넸어요. 맛있게 드세요. 아줌마는 웃으며 갔습니다. 순자와 정민은 서로를 봤어요. 팔렸어. 정민이 말했습니다. 그러게. 순자도 기뻤어요. 첫 판매였습니다. 그 후로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아까 그 아줌마가 친구에게 말했나 봐요. 1명, 2명 찾아왔습니다. 맛을 봤어요. 모두 맛있다고 했습니다. 샀어요. 오후 5시였습니다. 가져온 된장이 다 팔렸어요. 10통이었습니다. 10만 원을 벌었어요. 순자와 정민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앉았어요. 돈을 탁자에 놓았습니다. 정민은 돈을 받습니다. 우리가 번 거야. 응, 우리 돈이야. 순자는 미소 지었어요. 정민의 눈에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왜? 오랜만에 정직하게 번 돈이야. 정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순자는 정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벌자.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을 닦았습니다. 다음 주에도 시장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이 준비했어요. 20통을 가져갔습니다.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번에 샀던 아줌마들이었습니다. 또 왔어요. 어서 오세요. 순자가 반갑게 맞았어요. 이거 너무 맛있어서 또 왔어요. 감사합니다. 다들 샀어요. 금방 동이 났습니다. 재주문도 들어왔어요. 다음 주에도 올게요. 네, 기다리고 있을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정민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 되는 것 같아. 그러게. 나도 놀랐어. 더 많이 만들어야겠어. 정민은 의욕이 생겼어요. 그래. 함께 하자.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정민은 핸드폰을 봤어요.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된장 판매에 대해 찾아봤어요. 온라인으로도 팔 수 있었습니다. 엄마, 정민이 불렀습니다. 왜? 순자가 왔어요. 이거 봐. 인터넷으로도 팔 수 있대. 정민은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정말? 응. 사진 찍어서 올리면 돼. 순자는 화면을 봤습니다. 신기했어요. 그럼 우리도 해볼까? 해보자. 정민은 신이 났어요. 다음 날부터 준비했습니다. 항아리 사진을 찍었어요. 된장 만드는 과정도 찍었습니다. 정민이 인터넷에 올렸어요. 간단한 설명도 썼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만든 정성 담은 된장. 며칠 후였습니다.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점점 늘어났습니다. 순자와 정민은 바빠졌어요. 매일 된장을 담갔습니다. 포장도 했어요. 택배로 보냈습니다. 일주일에 30통씩 팔렸어요. 한 달에 120통이었습니다. 돈도 모이기 시작했어요. 정민은 채권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야? 저, 김정민이에요. 아, 그래. 무슨 일이야? 빚, 조금씩 갚으려고요. 채권자는 놀란 것 같았어요. 진짜? 네. 이번 달부터 100만 원씩 갚을게요.
알았어. 기다릴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민은 순자를 봤어요. 엄마, 빚 갚기 시작했어. 순자는 정민을 껴안았습니다. 잘했어, 정민아. 두 사람은 울었어요.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순자와 정민은 마당에 나가 있었어요. 항아리 앞에 앉았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엄마, 정민이 불렀습니다. 응? 고마워. 뭐가? 나 포기 안 해줘서. 순자는 정민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는 절대 널 포기 안 해.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이제 포기 안 할게. 나 자신을.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항아리에서 구수한 냄새가 났어요. 희망의 냄새였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된장 판매가 계속 늘었어요.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인터넷 후기가 많아졌어요. 이렇게 맛있는 된장은 처음이에요. 정성이 느껴집니다. 계속 주문할게요. 정민은 매일 후기를 확인했습니다. 뿌듯했어요. 한 달에 200통씩 팔렸습니다. 집 마당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더 큰 곳이 필요했습니다. 엄마, 이제 공방을 얻어야 할 것 같아. 정민이 말했습니다. 공방? 응. 집에서는 한계가 있어. 순자는 생각했어요. 돈이 좀 드는데 지금까지 모은 돈으로 할 수 있어. 정민은 자신 있었습니다. 알았어. 한번 알아보자. 일주일 후였습니다. 동네에 작은 공방을 얻었어요. 20평 정도였습니다. 낡았지만 괜찮았어요.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정민이 먼저 했어요. 순자도 도왔습니다. 이틀 동안 청소했어요. 깨끗해졌습니다. 항아리를 옮겼어요. 집에 있던 것들을 가져왔습니다. 새 항아리도 샀어요. 50개였습니다. 공방 한쪽에 늘어놓았어요. 장관이었습니다. 와, 정민은 감탄했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왔네. 순자는 뿌듯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공방을 오픈했습니다. SNS에 사진을 올렸어요. 희망된장 공방 오픈. 댓글이 달렸습니다. 축하해요. 구경 가고 싶어요. 언제 방문 가능한가요? 정민은 답글을 달았습니다. 언제든 오세요. 환영합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습니다. 점점 늘었어요. 공방을 구경했습니다. 항아리들을 봤어요. 사진도 찍었습니다. 이거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한 아줌마가 물었습니다. 네. 저희 모자가 함께 만들어요. 정민이 대답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맛 좀 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순자가 시식을 준비했어요. 작은 접시에 된장을 담았습니다. 오이도 썰었어요. 손님들이 맛을 봤습니다. 맛있어요. 모두 좋아했어요. 구매로 이어졌습니다. 한 달 후였습니다. 주문이 너무 많아졌어요. 둘이서는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엄마, 사람을 뽑아야 할 것 같아. 정민이 말했습니다. 그래야겠구나. 순자도 동의했어요. 구인 공고를 냈습니다. 며칠 후 면접을 봤어요. 5명이 왔습니다. 그중 2명을 뽑았어요. 50대 아줌마 2분이었습니다. 경험도 있었어요. 일주일 후부터 출근했습니다. 공방이 활기차졌어요. 4명이 함께 일했습니다. 순자는 된장을 담갔어요. 정민은 포장과 배송을 맡았습니다. 직원들은 청소와 정리를 했어요. 모두 열심히 일했습니다. 정민은 이제 술 생각이 안 났어요. 일에 집중했습니다. 손이 항상 바빴거든요. 밤에는 피곤해서 바로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꾸지 않았어요. 건강해졌습니다. 체중도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병원에 정기검진을 갔습니다. 의사가 놀랐어요. 간 수치가 많이 좋아졌네요. 정민은 웃었습니다. 술 완전히 끊었어요. 대단하십니다. 계속 유지하세요. 네, 그럴게요. 순자도 건강해졌어요. 예전보다 젊어 보였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이웃들이 말했어요. 순자 씨, 요즘 좋아 보이세요. 그래요? 네. 얼굴이 환해졌어요. 순자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순자와 정민은 공방에서 일을 마쳤어요. 문을 잠그고 나왔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는 길이었어요. 엄마, 정민이 불렀습니다. 응? 요즘 행복해. 순자는 정민을 봤어요. 나도. 전에는 몰랐어. 일하는 게 이렇게 좋은 건지. 정민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땀 흘려번 돈이 이렇게 뿌듯한 건지. 순자는 정민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이제 알았구나. 응. 늦었지만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알았으면 된 거야. 두 사람은 웃으며 걸었습니다. 달빛이 길을 비췄어요. 며칠 후였습니다. 한 남자가 공방을 찾아왔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명함을 내밀었어요. 안녕하세요. 식품회사 바이어입니다. 정민이 명함을 받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귀사의 된장을 시식해 봤습니다. 남자는 진지했어요. 품질이 아주 좋더군요. 감사합니다. 대량 납품이 가능할까요? 정민은 놀랐습니다. 대량 납품이요? 네. 저희 회사에서 유통하고 싶습니다. 정민은 순자를 봤어요. 순자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하신데요? 한 달에 1,000통 정도입니다. 1,000통? 정민은 숨이 막혔어요. 지금 생산량의 5배였습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 것 같은데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설을 확장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성금도 드릴 수 있습니다. 정민과 순자는 서로를 봤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어요? 정민이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일주일 드리죠. 남자는 명함을 하나 더 남기고 갔어요. 정민과 순자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야? 진짜인 것 같은데. 우리 잘할 수 있을까? 정민은 불안했습니다. 순자는 정민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여기까지 왔잖아. 할 수 있어.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계약을 했어요. 성금으로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정민은 손이 떨렸어요. 이렇게 큰 돈은 처음 만져봤습니다. 시설을 확장하기 시작했어요. 공방을 더 큰 곳으로 옮겼습니다. 60평짜리였어요. 항아리도 더 샀습니다. 200개를 주문했어요. 직원도 더 뽑았습니다. 10명이 됐어요. 모두 열심히 일했습니다. 정민은 이제 술 대신 콩을 씻었어요. 항아리를 닦았습니다. 메주를 띄웠어요. 손끝이 굳은 살로 덮였습니다. 하지만 뿌듯했어요. 순자의 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칠었지만 따뜻했어요. 정성이 담긴 손이었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순자와 정민은 공방 마당에 앉아 있었어요. 항아리들을 봤습니다. 달빛 아래 빛나고 있었어요. 사람은 익을수록 부드러워진다. 순자가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요? 된장처럼 말이야.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지고 부드러워져. 정민은 항아리를 봤습니다.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이미 되고 있어.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정민도 웃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평화로웠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희망된장은 유명해졌어요. 온라인에서 화제였습니다. SNS에 후기가 넘쳤어요.
최고의 된장. 어머니의 정성이 느껴져요. 아들과 함께 만든다는 스토리가 감동이에요. 정민은 매일 후기를 확인했습니다. 신기했어요.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공방에 전화가 왔어요. 정민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희망된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역 방송국 PD입니다. 방송국이요? 정민은 놀랐습니다. 네. 희망된장에 대해 들었습니다. 취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취재요? 네.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만든다는 이야기가 좋더라고요. 정민은 순자를 봤어요. 순자도 궁금한 표정이었습니다. 언제 오실 건가요? 이번 주 금요일은 어떠세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그때 뵙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엄마, 방송국에서 취재 온대요. 정말? 순자는 놀랐습니다. 응, 금요일에. 어머, 어떡하지? 뭐 준비해야 하나? 그냥 평소처럼 하면 될 것 같아요. 금요일이 됐습니다. 오전 10시였어요. 방송국 팀이 도착했습니다. PD, 카메라 감독, 작가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PD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순자와 정민이 맞이했어요. 공방을 둘러봤습니다. 항아리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와, 장관인데요? PD가 감탄했습니다. 촬영을 시작했어요. 먼저 공방 전경을 찍었습니다. 항아리들을 클로즈업 했어요. 된장 만드는 과정도 찍었습니다. 순자가 콩을 씻는 모습이었어요. 정민이 메주를 띄우는 장면이었습니다. 1시간 후였습니다. 인터뷰를 시작했어요. 순자와 정민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갔어요. 먼저 정민 씨께 여쭤볼게요. PD가 말했습니다. 네. 어떻게 된장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정민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말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PD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계속 들었어요. 술 때문에 인생을 망쳤죠. 정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게도 말아먹고 빚도 졌어요. 어머니한테도 정말 못되게 굴었어요. 순자는 정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다 병원에 실려갔어요. 강경하였죠. 정민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순자를 봤어요. 이제 이 손으로 술 말고 된장이나 만져보자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술로 제 인생을 썩혔지만 정민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어머니는 된장으로 저를 다시 발효시켰습니다. 카메라가 정민의 얼굴을 클로즈업했어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순자도 울고 있었어요. PD와 스태프들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님,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순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냥 제 자식이니까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세상이 포기해도 엄마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순자는 정민을 봤습니다. 사람도 된장처럼 시간이 지나면 변한다고 믿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제 희망이었죠. 카메라가 순자의 손을 비췄습니다. 굳은 살이 가득한 손이었어요. 주름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해 보였어요.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그 손이 정민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정민의 손도 거칠었습니다. 일하는 사람의 손이었어요. 두 손이 꼭 잡혀 있었습니다. 촬영이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PD가 인사했어요. 언제 방송되나요? 다음 주 수요일 저녁 8시예요. 감사합니다. 정민이 고개를 숙였어요. 방송국 팀이 떠났습니다. 순자와 정민은 공방에 남았어요.
잘한 걸까? 정민이 물었습니다. 뭐가? 제 과거 얘기 다 한 거요. 잘했어. 숨길 필요 없잖아. 순자는 미소 지었어요. 정민도 웃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었습니다. 저녁 8시였어요. 순자와 정민은 집에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어요.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감동 다큐 마이너스 희망을 담그다. 제목이 나왔습니다. 공방 모습이 나왔어요. 항아리들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순자와 정민이 일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정민의 고백이었어요. 저는 술로 제 인생을 썩혔지만 어머니는 된장으로 저를 다시 발효시켰습니다. 그 장면이 클로즈업 됐어요. 순자의 손도 나왔습니다. 정민의 손을 잡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나레이션이 깔렸습니다. 사람도 발효됩니다. 시간과 정성이 필요하지만 반드시 변합니다. 방송이 끝났습니다. 순자와 정민은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정민의 핸드폰이었습니다. 친구들이었어요. 야, 방송 봤어. 대박이다. 정민아, 정말 대단하다. 문자도 쏟아졌습니다. 순자의 핸드폰도 울렸어요. 이웃들이었습니다. 순자 씨, 방송 봤어요. 감동이었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공방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방송을 보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된장을 사러 왔어요. 정민과 순자는 바빴습니다. 손님들을 응대했어요. 제가 방송 봤는데요. 정말 감동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아들분 정말 대단하세요.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손님이 끊이지 않았어요. 저녁이 되어서야 끝났습니다. 준비한 된장이 다 팔렸어요. 순자와 정민은 지쳐서 앉았습니다. 와, 대박이다. 정민이 말했습니다. 정말 그러네. 순자도 놀랐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대기업 식품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민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대한식품 이사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방송 잘 봤습니다. 브랜드 제휴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브랜드 제휴요? 네. 저희 유통망으로 전국 판매하고 싶습니다. 정민은 숨이 막혔습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연 매출 200억 정도 예상됩니다. 200. 정민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자세한 건 직접 만나서 얘기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민은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무슨 전화야? 엄마. 우리. 정민은 순자를 봤습니다. 200억 사업가 될 것 같아요. 순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봤어요. 그리고 웃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웃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계약이 성사됐어요. 희망된장은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대형마트에도 입점했어요. 연 매출은 200억을 넘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공방 마당에 꽃이 피었어요. 항아리들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따뜻했어요. 순자는 새 항아리 앞에 서 있었습니다. 메주를 손질하고 있었어요. 정민이 옆으로 왔습니다. 엄마 쉬셔야죠. 이제 직원들 많은데. 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가 직접 해야 마음이 놓여. 정민은 미소 지었습니다. 항아리에 메주를 넣었어요. 소금물을 부었습니다. 정성스럽게 했어요. 뚜껑을 덮었습니다. 순자는 항아리를 쓰다듬었어요. 잘 익어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정민도 옆에 섰어요. 엄마. 응? 이제 제가 할게요. 순자는 정민을 봤습니다. 뭘?
항아리 담그는 거요. 엄마는 이제 쉬세요. 순자는 웃었어요. 아직 멀었어. 내가 혼자 하기엔. 엄마가 가르쳐 주시면 돼요. 정민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순자는 정민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래. 그럼 내가 해봐. 정민은 새 항아리 앞에 섰습니다. 메주를 손에 들었어요.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소금물을 부었어요. 천천히 정성스럽게. 순자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좋아. 잘하고 있어. 정민은 뚜껑을 덮었어요. 다 됐습니다. 순자는 만족스러웠어요. 이젠 내가 담가야지. 나는 지켜볼게. 정민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이젠 제가 발효시킬게요. 우리 인생. 순자는 눈물이 났어요.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그래. 잘 부탁해.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햇살이 두 사람을 비췄어요. 오후였습니다. 공방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정민은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 매출 보고서였어요. 숫자가 컸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숫자였어요. 순자는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직원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열심히 움직였어요. 정민아, 순자가 불렀습니다. 네, 엄마. 우리 여기까지 왔네. 순자의 목소리는 감회가 깊었어요. 네, 정말 그러네요. 정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어. 순자는 웃었어요. 저도요. 그때는 끝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끝이 아니었지. 순자는 정민을 봤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 정민은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엄마 아니었으면 진짜 끝이었을 거예요. 순자는 정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함께였으니까 가능했어.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집이었어요. 큰 집으로 이사 가자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가 거절했어요. 여기가 좋아. 추억이 많잖아. 정민도 동의했습니다. 거실에 앉았어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희망된장이 언급됐습니다. 올해의 브랜드 대상 수상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와, 정민이 감탄했습니다. 대단하네, 우리. 순자는 웃었어요. 정민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채권자였어요. 여보세요? 정민 씨, 나야.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빚 다 갚았다며? 축하해. 감사합니다. 정민은 미소 지었어요. 정말 대단해. 완전히 달라졌더라. 노력했습니다. 앞으로 잘 되길 바래. 감사합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민은 순자를 봤어요. 엄마, 빚 다 갚았어요.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잘했어, 정민아. 두 사람은 껴안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백화점 앞이었어요. 순자와 정민이 걷고 있었습니다. 명품 쇼핑백을 들고 있었어요. 엄마, 이제 뭐든 사드릴 수 있어요. 정민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고맙다. 순자도 미소 지었어요. 오늘은 제가 다 살게요. 뭐든 말씀하세요. 정민은 신이 났어요. 괜찮아. 이 정도면 충분해. 에이, 더 사요. 두 사람은 웃으며 걸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공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당으로 나갔어요. 항아리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200개가 넘었어요. 모두 발효 중이었습니다. 순자는 항아리를 하나하나 만졌어요. 정민도 옆에서 함께 했습니다. 엄마, 된장은 시간이 필요하죠? 그렇지. 급하게 만들면 안 돼.
사람도 그런가요? 순자는 정민을 봤습니다. 당연하지. 사람도 시간이 필요해.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시간이 필요했어요. 순자는 정민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래. 넌 잘 익었어. 정민은 웃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붉고 아름다웠어요. 항아리들도 노을빛에 물들었습니다. 순자와 정민은 나란히 섰어요. 항아리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응? 고마워요. 날 포기하지 않아줘서. 순자는 정민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는 절대 널 포기 안 해. 알아요. 이제 알아요. 정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이제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을게요. 순자는 눈물을 흘렸어요. 잘 부탁해. 네. 바람이 불었습니다. 항아리 사이를 지나갔어요. 구수한 냄새가 났습니다. 발효의 냄새였어요. 희망의 냄새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노을이 점점 짙어졌습니다. 밤이 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함께였으니까요. 순자는 마지막 항아리를 쓰다듬었어요. 중얼거렸습니다. 그게 바로 인생이지. 정민이 물었습니다. 뭐가요? 썩지 않으면 발효도 못하거든.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했습니다. 바닥까지 가봐야 다시 올라올 수 있다는 걸, 썩어야 발효된다는 걸, 그리고 시간과 정성이 필요하다는 걸. 별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하나둘 빛났어요. 항아리들도 별빛을 받았습니다. 반짝였어요. 순자와 정민은 마당에 앉았습니다. 별을 올려다봤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정민아, 네, 행복하니? 순자가 물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정민은 진심이었습니다. 나도. 순자는 미소 지었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항아리들 사이를 지나갔어요. 봄의 향기를 실어 날랐습니다. 희망의 향기였습니다.